2021 대입 정시 수도권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저는 예문여고에 근무하는 김영길입니다. 강의 목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일단 수도권 주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적 백분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표준 점수 600점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이건 수도권 대학 지원할 때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고요. 대학별 환산 점수가 이 네 새끼 왜 이걸 썼죠? 진짜 네 새끼 대학을 점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환산 점수 중요하고요. 작년 합격 점수는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담임들하고 상담하시면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합격 점수 전부 다 알 수 있긴 한데 올해 갈 수 있는 점수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올해는 변표가 다르게 나와 표준 점수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 다음 교육청 제공 정시 프로그램이나 배치 참고표만으로도 사실 상담하기에 충분하다. 이게 물음표가 달렸는데 사실 의예과나 이런 데 지원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영어 1등급을 좀 높게도 해보고 낮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환산점수 산출해서 도전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7번째 있듯이 석차연명부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실 환산점도 중요하지만 내가 몇 등인지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데요. 정시 모집에 지원할 때 중요한 것은 수시 모집 1월 4일 날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제가 끝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시 모집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추가 모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변경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실제로 그 수시 합격 발표 마감이 최초는 이번 주 일요일 날 끝나지만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 충원 합격 발표가 된다. 이런 일정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실 때에는 사실 여기 있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꼭 한번 방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센 진학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작년의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단순 표점으로 또 백분위 합으로만 제공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에게는 울산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실제로 환산점이 있고 석차가 나오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공유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나 또는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상담하시면 좋은 자료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정시를 지원할 때는 이제 필요하죠. 수시는 수능 체제를 활용할 때 보는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은 입문과정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경예시가 보통 100분위가 93%, 교대 지원한 학생은 보통 100분위 평균이 한 90% 정도, 90점 정도 되는 이런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의 상위 약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은 제가 오늘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중경예시까지 설명하는 게 100분위 89점, 평균 2등급 선 정도, 누적하면 한 7% 학생들에 대한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대는 따로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의대과는 거의 평균 1등급이 나와야 지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응시율에 대한 차이도 상당히 크긴 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결실이 상당히 크고 실제 작년 응시한 인원이 약 48만 명, 국어 기준으로 보면 48만인데 올해는 42만 명이 채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원 발표는 한 42만 명 정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응시 인원은 요 정도 돼요. 근데 상당히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등급 인원이죠. 1등급 인원 자체가 19,323등 정도 되거든요. 4%는. 그런데 작년에는 1등급이 약 4%였다면 올해는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약 4.6% 정도로 백분위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올해 과목당 평균에서 약 1등급 학생이 0.6% 정도 백분위가 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작년에 그냥 표점에 비해서 올해는 자연스럽게 학생 수 감소에서 성적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면 작년 성적 대비 또 소신 지원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2등급은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2등급 11%면 올해는 각 영역에서 1.6% 정도 백분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표준 점수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수도 상당히 적어진다. 물론 그 밑으로 가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나 이 백분위의 점수 체계도 수도권 대학을 지원할 때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국어나 수학은 표준 점수 제일 낮은 것부터 제일 높은 까지 약 80개 구간이 나와요. 탐구는 약 40개 정도의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백분위는 0부터 100까지 100개, 이론적으로는 100개 정도가 존재하지만 표점은 숫자가 좀 적게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 응시생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교시 안 치고 한국사만 응시한 학생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총 응시생은 약 42만 명인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실 지금은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의 그 선발 인원을 보면 약 55만 명입니다. 근데 수능 치는 학생이 42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학 못 가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질이 정말 남보다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학과를 골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수도권 주요 대학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다 학생들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 수험생 숫자의 변화와 상관없이 모두가 선호하는 대학들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영어입니다, 영어. 올해 영어 정말 좀 어떻게 나올지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학생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서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 시행할 때 1등급 기준이 10%. 근데 그 다음에는 거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고요. 작년에 그 중간점 되는 7% 정도가 나왔지만 올해는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죠. 약 12.66%의 학생이 다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수도권으로 지원하는 상위권 학생, 그죠? 상위 6%, 7%. 이 안에 있는 학생들도 의외로 1등급 못 받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비중이 최소한 저도 이제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한 20% 가까이 돼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1등급 못 받는 학생이 상당히 많다. 그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 영어 2등급 받은 학생은 어쨌든 환산점을 일 때 영어 등급의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적은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기 때문에 영어 등급이 좀 큰 대학, 그렇지 않은 대학,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지원 전략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거죠. 올해 이제 표준 점수 누적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입시사에서 발표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신뢰가 갈 만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걸 좀 일부를 캡처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문과 같은 경우에 사탐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387점 표점 기준입니다. 단순히 이건 그냥 참고 자료죠. 환산점이 중요하긴 한데요. 참고해서 보면 표점으로 올해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한 7점 정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문은. 그래서 작년에 했던 표점을 우리가 보실 때 뭐 390점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그거보다 한 7점, 6점 이렇게 낮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이고요. 과탐인 경우에 보시면 작년에 377점인데 이 학생 경우에도 1, 2점 떨어집니다. 이게 실제로 과탐은 기본 표점이 올랐어요. 저 상위권에 보시면 400점대를 가보면 400점 이상에서는 성적이 올라야 되지만 400점 밑으로 떨어지면 점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조금씩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응시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능 응시생이 줄었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안 높아도 된다. 근데 이제 체감적으로 문과는 성적이 5, 6점 이상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과탐 같은 경우에 자연계는 한 몇 점 정도는 올라야 된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매번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자료입니다. 감각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인문계 보시면 그죠? 만점 기준, 그럼 1등급, 2등급 기준으로 보시면 만점 기준으로 학생이 제일 많이 응시하는 생윤과 사회문화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보다 만점 학생이 점수가 4점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1등급 기준은 한 2점, 그 다음에 2등급 기준으로는 1점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각 등급 간 기준 점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걸 100분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최소한 한 5점, 최상위권 학생은 8점 가까이
빼서 생각하셔도 돼요. 단순 표준 점수로 생각하실 때는. 자연은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도 어려웠고요. 수학 자체도 어려웠고 또 탐구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생명과학이 무려 4점이나 표점이 올랐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만점자 기준은 12점 올랐어요. 하지만 만점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점까지 올릴 필요는 없고 자연도 한 5점 정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문은 2등급 이내는 되어야 수도권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자연도 최소한 2등급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인문은 5점 정도 내리고 자연은 한 5점 정도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영어 다행히 올해 영어가 쉽게 나왔지만 학생에 따라 영어 2등급 받는 학생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2등급을 받게 되면 얘가 노란색 칠해놓은 연세대학이라든지 성대, 한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런 데는 사실 지원할 때 간산폭이 좀 생깁니다. 물론 이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비율로 환산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그 유불리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 노란색 칠해놓은 요런 대학들이 영어 1등급 받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원하기에 당연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이트가 대입 정보 포털입니다. 이 성적 분석은 정시에서 그렇게 용이하지 않지만 올해 정말 좋아진 것은 그 오른쪽에 있는 대입 정보센터에 있는 대학별 입시 정보입니다. 원래 어디가에서는 정시에서 그렇게 큰 효용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환산점만 주면 작년 환산점하고 올해 환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맞춰보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좋아진 게 뭐냐면 여기 메뉴에 대학별 입시 정보의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올해부터 정시 모집의 경우에 성적이 어떻게 공개되느냐 하면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서울대 기준을 제가 하나 캡처를 한 건데요. 국어, 수학, 탐구, 그 다음에 평균 100분위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작년도 대학별 환산 점수 70% 커트라인 점수를 제공합니다.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입시한 지가 그래도 꽤 되는데 서울대가 정확하게 자기 대학의 입시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개한 건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입니다. 제가 일부러 빨간 박스 하나 치놓은 게 뭐냐? 큼공입니다. 큼공 굉장히 높습니다. 성적을 보시면 국어 99, 수학 100, 탐구 98, 평균 100분이 99입니다. 거의 웬만한 수도권 의예과를 지원하는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 특히 올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공학을 지원하려는 학생들 상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성적 높게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오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100분 기준으로 점수를 보시면 된다. 근데 유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 제공하는 대학별 환산 점수는 작년 점수지 올해 점수 절대 아닙니다. 작년 점수지 이걸 그대로 올해 대학별 환산 점수와 맞추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건 그냥 참고하시고 그나마 좀 활용하시려면 이 100분의 점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해 아니에요. 작년 자료입니다. 실제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좀 우리가 지도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자료 중에 한 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2019 자료고요. 왼쪽이 2020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부산 지역에서 전체 수업한 학생들을 가지고 누적 인원을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오늘 설명할 인문학생이 중경외시 정도 지원하는 학생은 우리 지역에서는 약 400등 정도 하는 학생이 지원한다고 봐요. 그럼 실제 작년에 저희가 배치 참고 점수를 잡을 때는 384점이 400점을 따라가면 388점이나 9점 정도, 작년에는 한 4점 정도 올랐어요. 근데 올해도 저희가 이제 소합해서 사실은 오늘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 작업을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성적의 누적 도수를 저희가 공개합니다. 역시 울산 진학정보센터에도 저희가 산출한 이런 누적 인원에 대한 비율을 제공해서 울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당연히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판단할 때 올해 성적이 어느 정도로 이동을 하느냐 이런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연과의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잡는 게 이제 중경외시 라인을 한 500등 정도, 요 정도 위치를 잡고 부산대 최상위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점수가 작년에도
작년에는 오히려 자연계가 점수가 좀 내렸습니다. 1, 2점 정도 내려서 이렇게 잡히는데 올해는 거꾸로 한 5점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의과를 지원하는 게 우리 부산 시내에서는 한 60등 정도 이 정도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할 때 작년에 평균 점수 기준으로 한 395나 394점 정도 요게 이제 60등 성적이라서 요 정도 성적으로 의예과 지원 가능하다 이런 걸 우리가 추정 가능합니다. 스카이를 지원할 수 있는 등수 우린 등수대로 따라가시면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자료는 오늘 이제 만들어지면 울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도 공유할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연이나 인문이나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 수도권을 지원한 학생은 이 탐구 영역을 전부 변화 표준 점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여기 이 강의를 보시는 학생들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여기 왼쪽 올해 이제 추정 점수인데요. 왼쪽에 사탕 같은 걸 보시면 한국지르나 올해 세계지르가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학생은 만점 받아봤자 126점밖에 안 돼요. 두 과목을 탐구 합쳐서. 하지만 정치와 법이라든지 사회문화를 선택한 이런 학생은 합치면 140점이 나옵니다. 그게 단순히 표점을 합치면 무려 14점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이런 그 편점수의 유불리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서 이걸 보정합니다. 정치, 사회문화를 쳐서 내가 100분이 100이 나오고 71점을 받아도 이걸 변환하면 66.44점밖에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세계지리를 선택해서 63점밖에 못 받았어요. 하지만 환산 점수는 64점이라 실제 만점, 사회문화 만점 받은 학생과의 점수 차이를 2.4점 이내로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단순 표점은 상당히 크잖아요. 8점이잖아요. 8점. 줄여주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은 꼭 명심해야 되는 건 탐구는 이건 단순히 더하면 안 된다. 100분이 두 개가 내가 몇 점으로 나타나는지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든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연도 똑같습니다. 올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1 선택하면 143점 나와요. 두 과목이. 하지만 물리2 선택자는 126점밖에 나오지 않아요. 무려 17점 차이 납니다. 물리 선택한 학생들은 거의 절망에 빠져 있겠지만 사실은 이걸 변환하게 되면 그게 적지는 않습니다. 크진 않다고요. 그 점수 차이를 4점 정도 이내로 줄여주기 때문에 그냥 한 과목당 10점, 두 과목 합쳐서 17점을 손해본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다른 걸 충분히 잘 쳤다면 충분히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탐구는 항상 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표점이 내 성적이 아니다. 탐구는 꼭 100분위를 기준으로 보셔야 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이제 최초에 제가 예상할 때는 생명과학이 어렵게 나와서 이게 변표가 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좀 높아질 거라고. 하지만 물리가 너무 표준 점수가 적게 나와가지고 맞춰보시면 이게 이제 왼쪽에 빨간 박스치는 이게 이제 올해 추정되는 점수인데 작년하고 거의 점수가 똑같아요. 표준 점수가. 작년하고 거의 표점이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실제 극간에 따라서 점수 차이의 변화는 사실 97 이상에서 약간 크게 벌어지고 97 밑에 100분위에서는 거의 0.45점 정도로 일정한 비율대로 점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솔직히 탐구를 좀 못 친 학생들은 수도권 주요 대학, 우리 지역 대학이면 부산대학이나 경북대 지원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리 올해 선택한 학생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변표를 사용하는 대학들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도권 대학 중에 특이한 대학이 뭐냐? 서강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서강대학은 정말 탐구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강대학은 탐구 반영 비율도 좋고 변표도 상당히 가중치를 적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예과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건 2시간 강의해도 잘 모자라는데 의예과는 그냥 참고로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의예과에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필요한 학생들은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의예과 이 자료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오르비에 있는 페이스 메디칼에 있는 자료를 인용한 건데요. 의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이저 대학이 우리가 아는 대학 순위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입학 정원 대비 전공이 TO가 많은 대학 서울대. 즉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
왼쪽 상단에 있는 대학일수록 좋은 거죠. 전공인 티오 감소율도 적은 서울대 당연히 좋은 대학이고 뭐 연대, 성대, 울산대, 가톨릭대 아주 이런 대학이 생각보다 좀 좋은 대학이고요.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오면 고신대, 온가 한양대학이 생각보다 소득권이 있지만 엄청 좋은 대학은 아니에요. 전공인 티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대의 입학 정원 대비 그 규모가 전공인 티오 즉 베드 숫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병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대학을 정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자료는 서울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사실 배치표보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환산점을 작년부터 제공하고 있고요. 최상위 대학부터 누적 인원으로 내려와서 점수대를 추정해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올해도 이게 발표가 될 텐데 사용할 수 있게끔 각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자연도 이렇게 정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요 표를 이제 제가 만들어 본 자료인데요. 이제 보시기에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누적비 기준으로 단순 100분위 이 결과는 작년의 입시 결과지 배치 참고점이 아닙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요런 대학들, 이런 대학들을 정리해 본 자료인데 이 외에 필요한 자료를 울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제가 만든 자료를 같이 공유해 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예과는 특별히 뭐 따로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그냥 결과값을 좀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의예과 쓰는 학생들이 정말 유의해야 될 대학이 대구 가톨릭대 조선대학입니다. 왜 유의되느냐? 탐구를 한 개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보통 탐구를 두 과목 다 반영하는데 한 과목만 반영하면 편차가 정말 크게 납니다. 탐구 두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학생보다는 한 개는 좀 잘하는데 하나는 못 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배분위가 적게 나오는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좋은 대학은 전에 낮았지만 올해부터 탐구 한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하시고요. 나머지 자세한 정보는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치대는 치대가 사실 경북대부터 서울대, 연대를 제외하면 치대가 점수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 밑에 있는 조선대부터 해서 경북대까지 3점 차이, 몇 점 차이로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차이로 대학들이 촘촘하게 있고 치대가 제가 옆에 붙여놓은 이 주요 대학하고 비교해 보시면 정말 서울대 그죠? 최상위권 학생들하고 똑같은 점수대를 이루고 있고요. 실제 이 경북대나 부산대 치대가 시작하는 선이 의대 지원선하고 거의 물립니다. 전국에 있는 의대의 최하위 대학의 성적과 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시작된다. 치대라고 해서 의대보다 점수가 크게 나지 않다라는 거. 그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의대 정말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엄청 높다가 또 한때는 선호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엄청나게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한의대 수준을 왼쪽에 있는 주요 대학의 입시 결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웬만한 수도권 연고대 최상위권하고 한의대가 지금 성적이 똑같아져 있다.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수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의대도 한의대보다 1점 정도 낮습니다. 거의 학생에 따라 선호도 달라질 정도로 높고요. 연고대 최상위권 점수하고 비슷하게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대에 있습니다. 교대 문과 학생들이 수도권 주요 대학을 쓰는 학생도 있지만 교대 선호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교대 약간 분류를 해보면요. 이 교대 관련 자료도 제가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요 6개 대학은 뭐냐?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특히 이제 재수생이나 N수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좀 부담이 되어서 교대를 지원하고 싶어도 좀 부담 있는 학생이 많은데 요 6개 대학은 학생부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에 보시면 70% 평균 100분위가 있어요. 이것은 다행스럽게 요즘 의디가에서 70% 컷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인용한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실제 누백 점수가 있습니다. 실제 커트라인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70% 밑에 30%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안내하겠지만 평균 100분위와 실제 누백의 차이를 일으키는 하위 30% 있는 100분위 크게 나는 이런 대학의 문제가 이화여대 같은 별 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이 나는 대학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산점 주는 수학 가형과 과탐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새로 만드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대가 문과학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100분 90이 좀 안 되는 수학, 가형, 과탐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교대를 잘 지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6개 대학은 학생부 반영하지 않는 대학 제가 봤고요. 여기 표시가 있는 것처럼 이런 대학들이 보십시오. 제가 오른쪽에 노란색 칠해놓은데 가산점을 다 수학 가형만 주는 대학 또는 수학 가형과 과탐에 5%씩 다 주는 대학 또 교원대처럼 수학 가형에 10%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수학과 과탐 학생, 자연계 학생들이 교대를 전략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대학들은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에 있는 교대들이 다 학생부 반영하는데 이 대학들 중에서도 잘 보시면 수학 가형이나 과탐에 가산점 주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거. 그죠? 유의해서 잘 보시고 올해 이제 전형만큼 달라진 게 부산교대가 일괄합산이에요. 1단계 없기 때문에 사실 수능 성적이 약간 모자도 지원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특징입니다. 거의 다 가산점이 다 생겨 있다는 겁니다. 가산점 생겨 있는데 제가 이제 나름 연구를 해보면 이 가산점을 똑같이 주는데 그래도 어느 대학이 좀 유리하느냐 이런 건 사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학생부 영향력을 계산해 보면 학생부가 뭐 부담이라서 학생부 그러면 반영 안 하는 대학만 써야 돼. 안 하는 대학은 점수가 좀 높게 잡혀요. 하는 대학도 사실 뭐 엄청 학생부 좋은 학생들은 수시에 다 가요. 그러니까 정시에 가는 학생도 보통 2점대 학생들이 교대에 주로 뭐 평균적으로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내신이 3점대밖에 안 된다? 그럼 1등급 차이 나면 사실 뭐 부산교대 우리 지역에 있는 교대들을 보면 부산교대는 100분이 총점으로 한 5% 정도, 5점 정도죠. 대구교대는 한 표점 3점, 한 문제 정도씩만 더 맞추면 됩니다. 그죠? 부산이나 진주교대는 한 2문제, 대구교대는 한 문제 정도 맞추면 불리한 내신 1등급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부담을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산점이 무서운 거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2018학년도에 춘천교대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죠. 수학과 과학의 과탐을 수학과 과학에 가산점을 약 10%씩 줘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때 춘천교대에서는 문과 학생들의 합격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이 자연과정 학생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경인교대는 반대로 가산점 주지 않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과 학생이 거의 합격을 못했습니다. 아예 문과만 합격했고요. 근데 서울교대가 5%씩 가산점 줄 때였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보시면 누적비 굉장히 높죠. 100분이 거의 평백이 95나 96 되는 학생만 붙는데 이과는 거의 90점 수준에서도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의 합격자들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걸 평균한 100분의 70%의 컷이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의 성적이 평백이 공개되어 있지만 이게 100% 문과 학생 성적인지 이과 학생 성적인지 이걸 잘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올해 성적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수학 가형 기준으로 그죠? 표점이 120점인 학생, 100분위가 82점인 학생을 계산해보면 여기서 5% 점수를 받게 되면요. 표점이 어떻게 되느냐? 126점이 나와요. 이건 거의 88이 돼요. 100분이 88이면 수험생 감소를 생각하면 지방교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학과에 82점 이 정도 수준이면 수도권 주요 대학 지원 안 됩니다. 부산대학도 좋은 과 지원이 안 돼요. 등급 3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학생이 충분히 표점 기준으로 보면 이득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100분위는 80점대에서 100분위 5% 받아봤자 한 4점밖에 가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분위가 8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 때 100분위 80% 수준에서는 표점과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땐 표점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탐구도 제가 해보면 80% 100분위 수준에 물론 90점 이상에서는 100분위에 가산점을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점에 80점, 100분위 80점 수준에서는 오히려 100분위보다는 표점에 가산점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 앞에 제가 보여드린 자료 중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쪽으로
수학가형, 과탐시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전략적으로. 네. 그 다음 수도권 대학을 지원할 때는 이제 1월 4일 21시가 지나고 나면 2월 인원이에요. 제가 이런 표시를 달하는 이유가 분명히 올해는 작년보다 2월 인원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더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수능 최저 많이 낮춘 거 알고 있죠. 자연에서. 연대나 고대 역시도 수능 최저가 작년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충원 인원 자체를 서울대가 예전에는 수시에 딱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올해 2번 해요. 연대는 올해 2번 했는데 3번 합니다. 그래서 2월 인원 자체를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인문은 어쨌든 2월 인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연에 비해서는. 자연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 세계 각이 지역 균형 맞추기 어렵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확률이 있어요. 연고대도 충원 횟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2월 인원을 잘 비교해 보시면 돼요. 다행인 건 작년보다 올해 전체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인원이 좀 늘긴 했지만 2월 인원이 작년처럼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상위권 대학들의 전체 2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잘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건 이제 시간대별 경쟁률인데 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작년 걸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열심히 이걸 따라가시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게 시간대별 경쟁률도 좀 확인하시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전체 경쟁률이 언제만 되느냐면 보통 대학들은 원서 마감일에 12시까지나 2시나 3시까지만 발표하지 최종까지 경쟁률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어쨌든 정시에서는 그 마감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마감 발표를 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최종 원서 접수 전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쓰는 학생들의 점수가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첫날, 둘째 날, 그죠? 최종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 날 오전까지 쓰는 학생들의 점수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 경쟁률을 찾을 수 있다면 이걸 확인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끝으로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차수별 충원 합격자 숫자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충원 합격이 얼마나 있느냐. 이건 제가 이제 전체 대학별로 있지만 사실 내가 쓰고자 하는 학과에서 충원 인원이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충원이 얼마큼 더 오느냐 학과별로 이런 걸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충원 인원이 구하기 어려웠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어디가의 학과별로 충원 인원이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는 오히려 어디가에 제공되는 충원 인원수입니다. 학과별로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시를 지원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작년 합격 점수가 올해는 몇 점일까? 이건 누적비, 그죠? 누적비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이건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시사들도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교육청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훨씬 입시사나 사설 사이트보다 더 경쟁이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실제 사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누적 등수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 차이를 충분히 예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정확한 실제 자료로 그 점수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시에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변환 점수가 정확히 대학별로 발표되기 전에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오고 나야 확실하고요. 상위권 학생은 국수는 표점으로 생각하지만 탐구 2개는 표점이 아니라 100분위. 예, 그죠? 탐구 1, 2 과목이 100분위 99, 97이냐, 98이냐, 96이냐 이걸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 상위권 학생은 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등수로 사실은 대학을 간다. 내가 각 대학으로 환산점 몇 점이고 등수가 몇 등인지를 따지는 게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 영어 올해 감점 가능한 없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반영 비율에 따라서 환산점은 다르게 나옵니다. 혹시 인문과정 학생 중에 탐구, 그죠? 탐구 만점 받아 1등급 나오는 경우 많아요. 실수를 한 개 틀리게 되면 바로 2등급이 나옵니다. 그죠? 바로 2등급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탐구한 게 못 친 학생은 제2외국어 한문으로 대부분 대학이 대체 가능해요. 안 되는 대학이 고대와 서강대가 안 된다.
그래서 제외국어 한문 혹시 100분이 잘 나온 학생 대체 가능한 대학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산점 석차 반드시 내야 돼. 환산점 정확히 내셔야 되고 석차 정확히 내셔야 됩니다.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게 좋은 게 뭐냐, 정확한 환산점 제공해 줍니다. 개인이 환산점 계산하려면 힘들거든요. 환산점 주고요. 석차 담임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담임선생님하고 많이 상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리는 꼭 확인해서 실제로 정원의 변화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시에서는 정원 변화에 따른 경쟁률, 올해같이 이렇게 이제 수험생 수가 줄 때는 경쟁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경쟁률로 대학한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살펴야 되고요. 영어 등급간 점수 역시 중요하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어디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아무래도 전형 요소가 많은 거, 그죠? 학생부 반영하는 수도권 주요 대학은 없어요. 없긴 한 한양대만 유일하게 나군에 반영하는데 전형 요소가 많으면 점수 좀 내려가고요. 제가 좀 써놓은 얘기, 빨갛게 써놓은 얘기 중에 하나가 독하고 실기하거든요. 끝까지 경쟁을 보고 쓰셔야 돼요. 선생님하고 상담했더니 이 대학 이 학과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서 첫날에 폭 지원했다가 제가 지원한 학과만 다른 과와 달리 경쟁률이 폭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불합격할 수 있어요. 내가 안전하게 합격하려고 쓴 학과가 폭발해서 불합격하게 되면 다른 데도 지원이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내가 안전한 점수라는 얘기는 모집 정원이 비슷하고 경쟁률이 작년과 큰 차이 안 날 때 안전한 것이지, 모집 정원이 많이 줄었다든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고려하고 무조건 이 방송을 보는 수험생들은 무조건 내 원서는 마지막 날 넣는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무조건 맨 마지막 날 지원하셔야 돼요. 경쟁률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하나, 다학운을 안정으로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이제 수도권 주요 대학은 다학운에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 쓰기 어렵습니다. 다학운 절대 안정으로 쓰시면 안 되고 강한 나학운에서 안정 지원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평균 점수는 떠야 안전하다 볼 수 있고요. 적정 지원은 평균에서 1표준 편차 정도까지가 적정합니다. 제가 1표준 편차 얘기한 이유가 대학에서 홈페이지에 가보면 평균과 1표준 편차를 제공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1표준 편차를 뺀 점수까지는 웬만하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학생에 따라서는 당연히 지원 전략이 다릅니다. 자기 평소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안 나온 학생, 억울한 학생은 선생님 전 재수 각오합니다.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는요, 생각보다 수능이 약간 잘 나왔으니까 학생이 무조건 오래 가야 합니다. 이런 학생은 지원 전략이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 전략에 따라서 분명히 입시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숫자만 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 상향 지원을 많이 해야 될 학생도 있고 안정 지원을 많이 해야 될 학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략별로 당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올해 이제 달라진 인원수 변화를 한번 보시면 큰 차이 나는 대학은 별로 없고요. 이화여대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인문계 여학생 학생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인문자에 합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강대, 제가 이렇게 빨간 표시해둔 이유는 서강대는 유일하게 인문자연 아무런 그런 제한 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죠. 그래서 벌써 2년 했습니다. 올해 3년 차인데 상당한 변수가 있고요. 전체 2020학년에 비해서 올해 보시면 다학운의 인원이 늘죠, 그죠? 중앙대가 다학운에 있을 때 한 대학이 없습니다. 중앙대가 다학운에 있으면서 나름 좀 좋다고 생각하나 봐요. 올해 조금 더 늘리고요. 그다음 외대도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리고 있다. 주요 대학 중에는 다학운에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성대는 가학운 쪽으로 오히려 약간 더 몰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 배치가 서울대가 가학운에 있으니 연구대는 나에 있다. 그죠? 서강대 가 있고요. 성대와 한양대는 나다군에서 뽑고 있다. 그죠? 이화여대는 가군에 있다. 그러니까 연고대 선학생이 서강대를 2대 쓰라는 의미이죠. 나머지 대학들은 간하군에 적절히 안배를 하는데 주력군이 약간 달라요. 외대는 나다군으로 가 있다. 그죠? 경희대는 가나, 이렇게 서울시대는 거의 가군에서만 선발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주요 대학들인데, 그죠? 반영 비율 뭐 20%, 30% 이거 이해하기 오히려 어려워요. 그 반영 비율보다는 단순히 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의 비율이 높으냐 이걸 고려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 그죠? 상경계열은 수학이 무려 1.6이에요. 굉장히 반영 비율이 높다. 문과 학생이지만 수학 잘치는 학생 꼭 기억하셔야 될 대학들이 있죠. 한양대, 또 경희대. 경희대는 무려 1.8이에요. 문과지만 엄청나게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 반대로 또 국어를 잘 치는 학생은 경희대 사회계열이 아닌 인문 1.8이기 때문에 국어 어려웠는데 국어 표점 잘 나오는 학생은 경희대 인문 매우 적절하다. 수학 잘 치는 학생 상대적으로 한양대 상경이나 경희대 사회 좋다. 근데 의외로 또 탐구 100분이 잘 나온 학생 한양대 인문은 생각보다 탐구를 좀 많이 반영해주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은 당연히 수학과학 반영 비율이 높은데 특히 많이 해주는 대학 경희대죠. 경희대 무려 1.8의 비중으로 수학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강대 탐구 상당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상당히 적고요. 나머지 연대나 한양대, 경희대가 과탐 반영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 없습니다. 그 다음은 과탐 지정의 가산점입니다. 주요 등 말고 요거는 유사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베리타스 알파라는 그런 신문사에서 만드는 자료를 제가 일부 인용한 겁니다. 인용했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단대, 의대 이런 데서 는 학생 그죠? 과탐 5%, 한양대 이렇게 지원한 학생의 과탐 투의 3% 이게 생각보다 환산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우리 지역의 의예과, 동아대 의예과 쓸 때 화투 생투에 3점. 이 의예과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3점 주는 거 정말 적지 않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서울대부터 이제 대학별 특징과 그 점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지구 환경이나 치약, 수의가 원래 정시 선발 인원이 예정돼 있지 않고 0명이었죠. 2월 됐을 때만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정시에도 최초에 이렇게 5명, 6명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수시 2월이 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학생도 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2월 인원에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3개 각 2가 각 3이 되고 충원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하기 때문에 2월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영어 2등급이 0.5점밖에 빼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의외로 최상위권 학생 중에 영어 2등급 받는 학생 의외로 있습니다. 최소한 10% 정도 나와요. 10명 중 1명은. 이런 학생들 전략적으로 서울대 상당히 많이 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는 거.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던데 간호학과는요 자연계는 거의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합격자 전부가 인문입니다. 인자 같이 뽑기 때문에. 그다음 의료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인문 50, 자연 50을 나누어서 뽑긴 하지만 자연계가 최초로 합격될 성적이 아니라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충원을 인문 성적, 인문 자연 섞어서 그냥 점수 순으로 뽑기 때문에 간호학과나 인문학과, 의료학과는 전략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사실 인문 다른 학과들 지원하기 어려운 서울대를 정말 선호하지만 인문계 학과는 좀 점수가 모자란 학생이 전략적으로 한번 써볼 수 있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과탐투 선택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과의 점수 변동이 생각보다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입시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배치 참고 점수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 외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의외로 정시에서 뽑습니다. 제가 서울대 근의도 많이 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들 정말 힘들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시에 안 뽑고 이게 정시에 뽑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 안 보겠지만은 서울대에 좀 항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특수교육 대상자가 수시에 서울대만 바라보고 수시에 뭐 연대나 고대 이런 데 지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좀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또 서류 60, 면접 40 요 형태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역시 뭐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입시사들이 좋은 자료 많이 만들어 주는데 뭐 비상교육에서 나오는 파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좌동이죠. 뭐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전형의 변화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무리 없다. 작년 그대로 똑같이 서울대는 뽑는다. 인원수 변화만 좀 생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게 아니에요. 사실 작년의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올해 예상되는 성적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죠? 이 평균점에 비해 가지고 최상위는 한 4점,
밑에는 한 6점 가까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점수가. 그런데 이 단순 표준 점수의 이 점수는 정말 의미 없다는 거,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냥 참고 점수고, 내가 서울대를 지원한다면 서울대 기준 환산점을 반드시 산출해야 되고, 그다음 석차를 해야 됩니다. 석차가 몇 등인지 그걸 꼭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건 누가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고, 이건 그냥 참고 점수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이 자료는 뭐냐? 이건 실제 작년의 입시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뭐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 상에 고석흥장이라는 사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요즘 뭐 언론에도 났더라고요, 신문에. 이분이 이제 정리해놓은 자료를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 보통의 특징을 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최종 컷이라고 나오는 이게 단순 표점이 아니라 다각별 환산점이고요. 그 누적비 등수라는 거죠. 등수가 몇 등점 되느냐. 서울대는 별 이별이 없었어요. 특별히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맨 밑에 있는 간호입니다. 간호. 환산점 자체를 보시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누적비에 비해서. 그래서 인문으로 서울대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 간호학과 또는 의료학과는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요. 의료학과는 생각에 높게 잡힌다. 생각보다는 문과에서 지원하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지원에서 유예되는 게 소비자학과죠. 그죠? 예전에는 소비자 아동 같이 있다가 분할됐는데 아동학과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소비자학과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 소비자학과 그냥 생각 없이 선택하시면 상당히 곤란하고요. 농경제 사회도 점수 굉장히 높게 잡힙니다. 이게 다 경제, 소비자, 이게 경영 상경 계열하고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절대로 낮지 않다라는 거. 그죠? 당연히 수도권 주요 대학은 이 사범대학이 점수가 당연히 낮게 잡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년 그렇다는 거. 서울대는 사범대가 낮게 잡히고 소비자나 농경제 사회 이런 학과 지원할 때 정말 유의하셔야 한다라는 거. 그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능이 어느 정도 변별이 있으면 항상 경영, 경제 이런 데에 성적이 높게 잡힙니다. 근데 작년에는 경제가 1등이었고 경영이 2등이었거든요. 이런 경영, 경제가 거의 타업을 먹는 데는 수능이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과는 작년보다 변별력이 좀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서울대 경영이 탑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상당히 좀 점수가 밀리고 다른 학과들이 더 높이 올라가는 수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 해. 근데 자연은 충분히 변수가 있었죠. 자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입시 창고에 해당하는 학과 수하고 비슷하게 나온 경향이 많습니다. 자연 과정의 어떤 성적대 비교입니다. 역시 여기도 최상위권 학생은 점수가 몇 점씩 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연은 오르죠. 자연은 반대로 오르는데 최상위 보통 한 평균에서는 5점인데 점수 때 제가 올려놓은 거 보면 한 2, 3점 정도씩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그 특징은 보통 우리가 자연이공은 의학 계열 빼고 나면 전화기 보통 얘기하죠. 전화기, 전기전자나 화공, 기계 이걸 우리가 전화기라고 하는데 위치 보시면 기계나 화공인데 작년에 매우 특이했던 게 전기였어요. 서울대 수교하고 전기가 생각보다 점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죠? 전기의 특징이 뭐였냐? 모집 인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생각보다 서울대 지원하는 투어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투어 응시자는 상당히 많이 줄고요. 또 전기과를 지원을 하려면 주로 물리를 상당히 잘하는 학생, 물리투어 응시자가 지원해야 되는데 전국의 물리투어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이게 전기가 상당히 낮게 잡힙니다. 올해도 전기가 낮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교가 올해도 낮게, 이건 작년의 입시 결과입니다. 결과.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셔야 되는 거, 큼고, 무시무시한 성적이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수리과학, 올해는 전통적으로는 서울대는 수리과학이 정시에서는 거의 탑을 먹고 있지만 이거에 비해서 환산점이 무려 6점이나 높은 그 기적 같은 점수가 나온 게 큼공이었습니다. 왜냐면 학생 중에 있죠. 의학 계열이 적성이 안 맞고 이런 공대가 적성이 맞는데 특히 컴퓨터 이쪽으로 적성이 맞는 학생들 엄청 많이 지원한다라는 거 잘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근데 뭐 서울대 재미난 자료, 오래된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13등, 14등이 점수 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이 시절에 생명과학 2, 3점짜리 2개 틀린 학생인데 점수 동일하게 나오죠. 똑같이 틀렸으니까. 근데 13번 학생은 의예과 합격을 하고 14번 의예과 불합격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서는 0.01점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게 환산점 기준으로 0.01점
동일한 점수인데도 한 명 서울대를 합격하고 한 명은 불합격한다는 겁니다. 뭐도 중요하다는 의미겠어요? 동점자 기준도 중요합니다. 그죠?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기준이 뭐냐? 학생부 성적 높은 학생이 갑니다. 그죠? 또 같은 의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 반영하는데 오히려 표준 점수 높은 학생이 또 동점자로 뽑히게 하는,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게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환산점 소수 둘째 자리도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환산점 산출이 꼭 필요하다. 그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세대학은 뭐 크게 달라진 거 역시 없고요. 올해 이제 고대와 같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학과 이게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배치 참고 점수에 잡히지 않고요. 사실 점수대가 어느 정도까지 잡힐지 저희도 진짜 궁금하긴 해요. 이게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졸업하면 거의 삼성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학과라 점수대가 어떻게 잡힐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연대가 이제 정시지만 특이한 거 뭐냐?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어로 다 수업이 되기 때문에 영어가 잘 되고요. 이 학과의 특성이 좀 맞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학과에서 학생을 오타가 있네요. 융합과 ISE는 4명입니다. 4명. 영어로 오타가 나와 있네요. 여기 수능 성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시하고 똑같이 서류 60, 면접 40 뽑는데 수능 최저는 있습니다. 그죠? 인문은 4합7이고 자연, 그죠? 주로 ISE 하는 학생은 4.8이기 때문에 정시 성적에 비하면 정시 5를 나와야 되잖아요. 정시 성적에 비해서는 훨씬 낮지만 서류에 강점이 있는 이런 학생이라면 충분히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시 유형이 연대에 있다라는 거, 그걸 안내해 드리고 싶었고요. 특징은 좌동입니다. 똑같죠. 인원만 좀 늘어나는 거 말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역시 이제 참고 점수는 407점부터 한 395점, 인문에 한 5점 정도는 빠질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연대가 제가 볼 때 인문에서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의문 계열입니다. 그죠? 일사들이 보통 국문, 영문 제일 높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도 불문도 있죠. 동문, 노문 이렇게 있는데 이 어문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해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너무 많이 해서 참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연세대학은 진짜 어문을 이렇게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영문이나 국문이 높아야 되지만 실제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의외로 도고동문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죠? 영문이나 국문이 좀 낮았는데 올해도 이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점수대를 다 참고하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도고동문의 점수대가 더 낮을 수 있죠. 오히려 국문이 다시 또 점수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시간 경쟁률, 그죠? 첫날 경쟁률, 두 번째 날 경쟁률, 연세대 지원, 인문을 지원할 학생들은 이런 실시간 경쟁률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관찰을 좀 하시고 마지막 지원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 경영이 작년에 역시 1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문과가 성적이 편차가 상당히 좀 크면요, 그죠? 좀 어렵게 나온 해에는 대부분 주요 대학의 경영이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충원 합격 인원수가 모집 정원의 1배수를 도면은 점수가 충분히 좀 맞아요. 그런데 이게 1배수 이상 1점 몇 배수까지 돌게 되면은 끝선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차이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 입시가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연세대 자연과정이죠. 자연계열 학과들은 일반적인 배치는 요 정도 되고요. 점수는 약간 오를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4, 5점 정도 올라간, 밑에는 한 1, 2점 정도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실제 결과 연대의 특이점은 없는데 역시 연대도 탑은 뭐였느냐? 컴공이었습니다. 역시 탑은 컴퓨터가 먹고 있고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전화기 중에 우리가 흔히 빵꾸라고 표현하는데 빵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이게 변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이변이 잘 안 생깁니다. 올해 역시 그래요. 변별력이 충분히 있는 애이기 때문에 주요 대학은 예상한 성적과 자연계열 성적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변수는 제가 볼 땐 변별력이 약해진 문과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문과에 생기지 이과는 어느 정도 점수대 국어나 수학의 변별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갖춰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시면 생각보다 지구과학, 그죠? 지구환경
지구 시스템 과학이 조금 낮게 잡혔다.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정도로 인원을 적게 뽑아서 그런지 점수 때 굉장히 높게 잡힌 학과가 생화학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약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화학 관련 학과들이 그렇게 높아질 확률이 많지 않은데 상당히 작년에 의외로 좀 높게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려대학에 올해 생긴 이제 간호학과도 면접을 봅니다. 면접 어쨌든 전형이 생기면 점수는 떨어져요. 면접 싫어하죠. 지방학생이 간호학과 지원하면서 면접까지 보러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래도 면접이 생기면 간호학과 점수가 떨어집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간호학과 고려하는 학생 중에 점수 약간 모자라도 고려대 간호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 있고요. 올해 고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대쪽 요 SK로 계약과 되어 있는 학과고요. 데이터가 스마트 보안, 융합 에너지 공학 아주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학과들이 새롭게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수 상당히 많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외국어 한문 대체 불가합니다. 그 다음 간호 컴퓨터 자율전공은 인문 자연을 50% 지금 무조건 나눠 뽑기 때문에 자연계가 서울대처럼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나눠서 뽑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는 수가나 또는 과탐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최저가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대 특징이 그렇죠. 최초는 연대가 당연히 높습니다. 연대 선호도가 아무래도 고대보다 좀 높거든요. 하지만 충원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연대에서 서울대로 충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연대는 충원 인원이 엄청 많이 생기고 고대가 충원 인원이 훨씬 적게 생겨요. 정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대가 오히려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처럼 이 고대도 영어가 1점밖에 감점이 안 되거든요. 2등급. 그러니까 전국에 한 10에서 20% 되는 영어 2등급 받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쓰고 고대를 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대의 이 껏 점수가 연대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 위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자동으로 뭐 전형 방법의 변화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인문학과의 학과 순위입니다. 근데 역시 얘기한 것처럼 문과는 한 3, 4점 정도는 빼야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식자경 고대에서는 가장 낮게 생각하는 식품자원경제죠. 옛날에는 이게 농대에 있던 학과잖아요. 하지만 이게 뭐 소비자나 농경제, 서울대 농경제처럼 학생들의 선호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입시사는 식자경이 상당히 낮게 잡힙니다. 하지만 입시의 변수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올해 문과는 더 학과 순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학, 사회나 심리 학생이 굉장히 선호할 것 같지만 작년에 진짜 입시 결과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올해도 문과는 상당히 이런 변수가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 경쟁률을 잘 따라오시고 끝까지 독하고 즐기셔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원서는 마지막 날에 써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자연계는 거의 학과 순위 그대로 올 확률이 높아요. 올해는 더 수능에 어떤 변별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결과를 보시면 뭐 큰 차이 없지만 상당히 좀 특이했던 게 고대 수교였습니다. 또 고대 수교가 간호보다도 점수가 좀 떨어졌죠. 그죠? 근데 이런 이연이 뭐 가끔씩 생깁니다. 근데 이게 해결로 생기지 매년 절대 올해 고대 수교 이럴 거냐? 제가 볼 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2, 3년에 한 번씩 고대 수교가 모집 인원이 적어서 뜻밖의 이런 일이 생기지만 연달아서는 거의 안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서강대 정말 중요하죠. 이건 교차 지원이 되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또 수가의 10% 가산 좀 주는데요. 올해가 정말 특이한 해였습니다. 수학하위와 수학나행의 만점 표점이 똑같이 나오는 한 해입니다. 그럼 제가 다는근데 올해 서강대 인문계열 학과는 인문계 학생이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자연계 수가지고 과탄신 학생들, 그치? 거의 다 지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가의 표점이 문과하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가산점 10% 받으면 굉장히 큰 점수가 되고요. 물론 서강대학이 이런 걸 예상해서 수학 반영비율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표점 자체가 수가가 많이 나와서 자연 이공 계열 학생들이 인문 쪽으로 대거 교차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오히려 주의해야 될 학생은 누구냐? 서강대 문과를 지원하는 수학 나영 시생입니다. 문과 학생이 훨씬 더 주의하셔야 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서강대 전통적으로 여기 그죠? 정원 매전형 보통 농어촌 수급자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 대상 같은 정원의 전형 정시에 항상 고정적으로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올해 수능 체제를 없애줍니다. 수능 체제 있어서 좀 부담이 있었는데 약간 이런 재연작이 되는 학생들 중에 수능 성적이 좀 부족하지만 서강대를 한번 지원해 보실 학생은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차이 있는 건 수능, 그죠? 다른 대학과 달리 수학의 반영 비율을 좀 줄여줬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제 나름대로 올해 내려본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맞을지 틀릴지 모릅니다. 내년 혹시 제가 또 울산에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게 증빙 자료를 해서 실제 결과가 이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이제 공개할 용이 있습니다. 환산해보고 요 점수 돼야 됩니다. 그죠? 내가 생각할 때 몇 점? 예, 최소한 518점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럼 실제 한번 보세요. 100분의 기준으로 문과는 100분의 290이 나와야 됩니다. 평균 97이 나와야 돼요. 97이 나와야 되는데 이과 학생은 몇 점이에요? 274점이면 90점 조금 넘으면 돼요. 90점 평균 해보 91점씩만 나오면 100분이 충분히 충족합니다. 표점 차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거의 16점 나요. 16점. 16점이나 낮은 자연계 학생이 점수 환산해보면 인문 학생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서강대 어쨌든 연고대에서 학생은 서울대 못 쓰면 서강밖에 쓸 데가 없어요. 가군에. 쓰긴 써야 되는데 정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강대를 지원하실 때 경영경제, 자연계 학생이 엄청 선호하겠죠. 그런 과 쓸 때는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좀 자연계 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학과 지원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네. 서강대, 그죠? 정원의 전형 널 뽑고 있는 그런 대학인데 수능 체제가 이거 위에가 틀렸네요. 그죠? 세계 3등급 있다가 반대로입니다. 올해 없어졌습니다. 없다가 생겼다가 올해 없어졌어요. 수능 체제가 생겼다는 거. 없어졌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수능 체제 없어도 점수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일반보다는 훨씬 여유 있죠. 여기 보셔야 돼요. 경영경제보다는 정말 인문계 학생은 그냥 영미나 유럽어문, 인문계 요 밑에 그죠? 아무래도 좀 요 밑에 학과 지원도 충분히 좀 고민하셔야 돼요. 자연계 학생들이 경영경제나 뭐 미디어, 사회과학 이런 쪽으로 대거 지원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경쟁률 잘 보셔야 되고요. 자연계 뭐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작년에 보시면 실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연계 점수 끝선이 539.59였어요. 근데 인문의 제일 높은 점수가 539.3밖에 안 돼요. 자연계 물리학과 지원한 학생이 서강대 경영 썼으면 작년에 다 붙었어요. 올해는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자연계 수학 성적이 인문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10% 가산점 받으면 엄청나고요. 서강대는 계산 방법이 가산점 10%준 다음에 또 반영률 40 몇 %를 또 곱해줍니다. 그래서 수학의 그 변수가 엄청 크다라는 거. 그죠? 유의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대학이 서강대다. 제가 점수 환산점 힌트는 좀 줬습니다. 성균관대 거의 변화 없고요. 글로벌 리드와 자연과학은 나에서 가로 도망갔는데 대신에 보세요. 성균관대 자연의 거의 주력학과죠. 반도체, 글밤의 소프트웨어가 나군 갔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연고대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연고대 올 거냐? 우리 대학 쓸 거냐? 한번 완전히 한번 붙어보겠다. 그런 생각이라 점수대 변화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점수대가 유지될 거냐? 연고대 밑으로 깔릴 것이냐? 점수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영어 가산점이 원래 자연계가 2점만 뺐는데 3점으로 영어가 약간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2등급 학생들 좀 부담이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영어 2등급 받는 학생 10% 넘습니다. 많이 생기니까 유의하실 필요 있고요. 차이가 거의 자동인데 영어 등급 가산만 바뀌었고요. 군이동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자연계 학생들 좋은 학과들이 지금 나군에 가 있어서 연고대를 쓸지 여기를 쓸지 경쟁률 변화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점수 문과는 최소한 3에서 5점 이상 이렇게 뺏어야 한다. 다음 이과는 오히려 더 올랐다.
근데 이제 끝서는 학생 수 줄은 것 때문에 뭐 작년 성적 고려해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위에 표시된 점수는 의학계열 빼고죠. 의학계열 빼고인데 최상위는 4점 올렸지만 밑에는 거의 똑같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 고려해서. 성대도 보시면 뭐 거의 큰 차. 작년은 문과도 경쟁 점수의 편차가 좀 있었고요. 이과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으로 갔어요. 약간 낮았던 건 수교가 생각보다 큰교보다도 낮게 잡히니까 약간 낮은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학과 순위와 큰 차이 없이 움직이고 있고, 자연은 올해도 그대로 간다. 대신에 아까 얘기한 반도체, 글밤의 소프트웨어 요 세 개가 나학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점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양대 올해 새로 심리했으면 애들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심리뇌가, 그죠? 심리도 좋아하고 뇌과학도 좋아하는데 또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 이런 쪽에 강점이 있어서 신설화가 만들었고요. 뽑는 유형은 심리뇌과는 그 인문, 데이터 사이언스는 오히려 이거는 이제 상경계열 유형으로 뽑습니다. 상경계열 유형으로 뽑는데 한양대 특징이 뭐예요? 이 상경계열의 형태가 수학이 자연계보다 반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40%는 사실은 많이 준다. 수학 잘 치는 학생 한양대 자연계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과 10% 나고 반영하지만 반영 교과의 세 과목씩 반영하고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과 반영해도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제 한양대학도 서강대 마찬가지로 농어청, 기계균형, 특성화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 정원의 전형으로 선발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한양대 지원하시기 점수가 좀 부족해도 이걸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좌동 똑같습니다. 좌동이라 큰 문제 없습니다. 변화는 점수 보시면 뭐 올해 보통 한양대는 다이아몬드 학과가 있죠. 산업자금 준원, 정책, 행정, 파이낸스 경영 이 세 개가 학과들이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도 어떻게 나오느냐 보면 파이낸스 1등, 정보 시스템이 의외로 그죠? 이렇게 좀 높게 잡히고요. 그다음 행정. 근데 좀 생각보다 완전히 작년에 점수가 낮았던 게 정책이에요. 참 이변은 있습니다. 정책학과가 이렇게 낮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생기고요. 의외로도 연극영화과 엄청나게 점수 또 높습니다. 변수는 좀 생깁니다. 밑으로 올수록 약간 생긴다. 자연이공 역시 다이아몬드 학과 에너지, 소프트웨어, 융합전자가 거의 탑 학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 결과 그래요. 컴퓨터 역시 그죠? 한양대까지도 컴퓨터 거의 탑 먹어요. 다이아몬드 학과와 유사한 점수대 형태로 굉장히 높습니다. 최종 코스 보시면 컴퓨터가 오히려 융합점수 다음입니다. 굉장히 점수대가 높게 잡히는 이런 점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 올해 선발 인원이 대거 늘은 주요 대학 중에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좀 할만하고요. 이대 특징이 뭐냐? 인문, 자연 전부 아예 계열 통모집이라고 하죠. 우리가 계열 그냥 인문 계열 싹 다 뽑고 자연 계열 그냥 통으로 뽑고 나머지 사범, 간호, 의회 올해는 이제 자연 중에 내인지과학만 별도 선발하고 나머지는 그냥 인문계 통으로 자연계 통으로 뽑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점수대 예측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고요. 반영 비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 동일 비율에서 인문이 영어를 5% 정도 줄여가지고 국어에 보태고 자연은 수학에 보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전처럼 이대도 이런 정원의 전형이 있기 때문에 점수 조금 부족한 이런 학생 정원의 자격 해당하시면 지원 전략 잘 세우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큰 변화는 없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반영률이 조금 차이 난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있는데 인문은 늘 그죠? 최소한 뭐 좀 내려오면 한 3점, 최상위권 5점 빼면 되지만 밑에는 그렇게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점수가 어쨌든 간에 인문은 점수가 2, 3점 이상 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은 오히려 점수대가 좀 올라야 되는데 요 정도 라인에 오시면 학생 수 감소에 의한 백분위가 좀 낮게 잡히기 때문에 점수 뭐 거의 그대로 맞추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실제 결과를 보시면 위에 게 문과고 밑에 문과 통으로 뽑습니다. 그냥 인문 전체로 이렇게 뽑는데요. 타본대 위치상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자유전공이라고 이렇게 표시해놔요. 여기 240명 뽑거든요. 충원도 뭐 절반 이상 많이 돌고요. 점수 근데 오히려 4분대 점수가 좀 낮게 잡힙니다. 그죠? 자연도 똑같았어요. 그냥 자유전공 전체 자연 모집보다 과학교육이나 수학교육 점수가 약간 다분대학이 낮게 잡히는 이런 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대도 이제 이화여대처럼 요즘은 이제 단과대학, 그죠? 여기 전 부분 전체 크게 8개, 의학과 빼고요. 전체 이렇게 이제 8개를 뽑는데 달라진 건 사회과학이 가에서 나로 이동했다라는 거. 역시 이제 우리 지역 대학 중에서도 이제 AI 이런 거 많이 만드는데 중앙대도 AI 또는 이제 안성의 첨단 소생화학 요걸 만들고 있고요. 위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중앙대 안성에 이 디자인 학부가 수능 100짜리가 있어요. 실기도 있지만 수능 100도 있다. 그래서 의외로 그림에 좀 소질 있는 학생은 비실기죠, 그죠? 실기 안 한 학생도 의외로 주요 대학이나 뭐 지방 대학도 많죠. 디자인 학부에서는 수능 100도 있다라는 보시면 되고 영어 반영 비율을 줄이는 겁니다. 등급간 5점 차이 났었는데 3.2점으로 줄여들고 중앙대학도 정원의 전형 선발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정원에 해당하는 그죠? 힘들게 공부한 학생들 정시에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 자동인데 영어 등급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일반적인 특징이죠. 일반적인 점수대인데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점수 문과는 항상 3, 4점 정도 적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은 오히려 올려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과 보시면 큰 변화 없어요. 여기는 똑같은 점수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대는 알기 쉽게 서울은 다 가군에서 뽑고요. 그다음 국제는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사회계의 수학 반영 비율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잘 보시고 경희대 의예과 가군에서 선발하는데요. 충원율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군에서 뭐 메이저 고대까지 선 이런 의예과 학생들이 가군에 서울대 아니면 경희대를 쓰기 때문에 경희대는 최초 합격하면 안 돼요. 의예과에서 경희대 지원하는 학생은 초과 합격해야 되는 그런 과고요. 경희대 의외로 이 예체능 계열의 수능 100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연출, 연극무지 마찬가지로 체육 관련 학과, 뭐 스포츠 어학이라든지 이런 데 심지어 태권도도 지원 자격만 되면 수능 100이 있어요. 수능 100이. 그리고 여기는 수학 반영 안 하잖아요. 탐구 한 개밖에 안 하고요. 상당히 국어나 영어 탐구 한 개를 수학 진짜 못친 학생이죠. 수학 진짜 못친 학생은 실기 없이 수능 100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좌동으로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영어 등급간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일반적인 특징들은 이렇게 간다. 예, 점수가. 보통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부산 지역에 있으니까 그죠? 부산 지역에서 배치 참고점을 참고하는 선이 뭐냐면 경희대 제일 밑에 선하고 부산대 제일 좋은가가 물립니다. 슬프게도 그 정도 라인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경희대 보시면 요즘은 이제 경희대가 아시는 것처럼 중앙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다 이제 캠퍼스 통합됐습니다. 캠퍼스가 아니라 본대로 나눠서 캠퍼스 이원화로 운영하지 분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서울에 있는 학과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학과 못지않게 점수대가 높게 잡히고 있다. 그렇죠? 가군이 다 서울이고 나군 다 국제에 있는 학과입니다. 좀 알기 쉽게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연과정 점수 역시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국제나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차이는 없고요. 역시 여기도 보시면 소프트웨어나 큰고 이게 정말 점수가 높게 잡힙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컴퓨터 관련 학과들의 선호도가 무지무지하게 높다. 전화기는 옛말이에요. 컴공 컴 그죠? 컴퓨터 다음에 이제 전화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배치된다. 자연 이공 계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학과 순위랑 큰 이변이 잘 안 생긴다. 올해도 변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소신 지원하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그죠? 특히 여학생들 입장도 그렇고 내년에 뭡니까? 약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 이공 계열 학생들은 다른 물에 좀 소신 지원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내가 좀 점수가 좀 억울하고 좀 안 나온 학생도 솔직히 한번 써보고 내년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20 계열이 상당히 많아요. 약대가 들어오면 자연20 계열로 갈 확률이 당연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 차이가 뭐예요? 수능의 변수가 있습니다. 수능이 수학 강화형 없이 통합해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자연 계열 학생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더 유리하게 아슬아슬하게 2등급 받고 3등급 이렇게 받은 학생이 등급이 내년에 수능 치면 뭐 한 등급 이상 잘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자연계 학생들의 정말 소신 지원이
많이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한 개, 예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입시 환경. 걱정이. 외대입니다. 외대는 주로 문과만 봅니다. 큰 차이는 이제 경영학부를 다로 이제 옮겨줍니다. 중앙대처럼. 그래서 외대가 다군에서 다군 가면 당연히 성공하죠. 중앙대 외대점에서는 경쟁이 엄청 높지만 그만큼 충원도 많다. 영어 반영 총점이 늘었습니다. 올해 외대가 엄청 높다가 줄였다가 다시 또 늘렸어요. 등급간 점수 차이가 5점에서 7점으로 늘었다는 거. 자연은 대신에 영어를 똑같이 반영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죠? 반영 비율을 줄다가 0을 다시 재작년처럼 돌아갔다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수급자고 농어촌 정원의 전형이 있습니다. 영어 등급감 바꾼 거 말고 다군 간 거 말고는 똑같이 간다. 큰 차이는 없고요. 역시 뭐 결과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보시면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 군에 따라서 이게 특징적인 ELLT 학과 정말 외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외대가 솔직히 주요 대학 중에는 좀 힘들어요. 왠지 좀 힘든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전략적으로 좀 수도권 주요 대학 가고 싶다 하면 외대를 관심 있게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외대가 좀 힘들어요. 규모도 있고 좀 힘듭니다. 특히 이제 뭐 학과 변화도 많이 생겨요. 러시아 상당히 높고요. ELLT 학과가 생각보다 좀 낮게 잡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등록금 반가도 있고 국공립대학이라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요. 올해 융합전공학부를 정시 미선발인데 2월시에는 당연히 선발합니다. 신설한 학과 인공지능 20, 융합응용학과 20명 신설해서 뽑고 있고요. 특징이 뭐냐? 경영경제 세무의 수학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춰보시면 자연보다 더 많이 비추잖아요. 비율이. 수학의 반영 비율이 자연보다도 더 높은 게 시립대의 경영, 경제, 세무다. 그죠? 영어 2등급 0.5. 요건 실수입니다. 요건 제가 잘못 마킹했네요. 실수입니다. 영어 등급 0.5 아닙니다. 서울시립대는 제가 잘못 마킹했습니다.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점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좌동입니다. 좌동으로 큰 차이는 없고요. 시립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융합전공학부입니다. 융합전공학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수시에는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근데 정시에는 의외로 좀 특히 서울시립대는 도시행정 이런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위에 있는 국사학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지만 도시역사, 경관학 전공 요게 좀 메리트가 있나 봐요. 요게 좀 괜찮아요. 빅데이터 이런 것도 애들이 선호할 만하고 도시사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여건은 낮지만 국사 조금 좀 덜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들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좀 있어 점수 차이도 왔다 갔다 하고요. 있습니다. 안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융합전공학부가 실제로 나오는데 지금 0명이거든요. 0명이지만 2월이 생겨요. 2월이 생겨서 학과에 따라 조금씩 뽑게 됩니다. 그러면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배치 참고표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한 명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의외로 이런 학과가 있는데도 모르고 지원 안 하는 것보다 점수대 변화가 있고, 또 학과 명칭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큰 변화 없이 이변 없이 뭐 점수대는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 의외로 그죠? 시립대는 이 도시공학, 도시 관련 학과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일반 대학에서는 도시공학이 거의 지원 안 합니다. 선호도 굉장히 낮은 학과지만 시립대가 아주 좀 전통적으로 좀 특이하게 다르다는 거. 도시공학 일반 배치 참고 점수에서 높지만 때에 따라 점수가 그렇게 높게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역시 높고요. 시립대가 일반 입시사들이 배치 점수 엄청 높게 잡았는데 작년에 꼴찌해 버렸어요. 올해 꼴찌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하여튼 그 변수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하여튼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지금은 거의 컴공, 컴퓨터가 굉장히 선호가 많이 되고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 강론 다 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몇 번씩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런 그냥 단순 600점 한번 진짜 참고 점수이고요. 반드시 수도권 대학으로 지원할 때는 대학별 환산점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동일한 점수를 가져도요, 환산점을 정확하게 내셔야 되고, 환산점에 따라 유리한 대학이 달라집니다. 이 학생 당연히 뭡니까? 서강대가 유리하게 등수가 나오는 거예요. 서강대가 왜 유리하느냐?
이 학생 탐구를 못 친 학생입니다. 탐구 뭐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탐구를 조금 못 치고 동일한 표점이라도 어느 영역의 점수에 따라서 환산점을 내면 또 영어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환산점 기준의 석차가 무조건 달라지기 때문에 환산점 정확히 내야 되고, 그다음에 석차로 대학 간다. 주요 대학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명할 때도 이 프로그램 소개했어요. 정말 공짜로 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안내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돈을 받습니다. 10,000원씩 받습니다. 10,000원. 10,000원씩 받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소개는 안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이었고요. 교육청별로도 다 나옵니다. 당연히 서울에서도 이제 수도권 주요 대학의 석차 나오는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하고도 당연히 같이 공유합니다. 하면 담임생과 상담을 해야 환산점 정확히 잡히고요. 석차가 나온다는 겁니다. 석차. 서울에서 잡으면 최소한 한 6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잡기 때문에 정말 실 데이터로 나오는 나의 석차, 나의 환산점, 이걸로 대학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나오는 표준 점수는 정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아까 탐구 보여드렸잖아요. 탐구 한 과목에서 점 차이가 10점, 20점이 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게 환산점 계산하면 2점, 3점밖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표점은 참고로 삼으시고 환산점과 석차 이걸 꼭 내셔야 한다. 주요 대학은 특히 마찬가지고요. 의학계열 지원하는 학생들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상담하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당연히 환산점 나오고 석차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석차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 석차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자기 혼자 뭐 어느 대학을 돌려도 다 1등이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또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이런 환산점 석차가 나오는 그런 자료를 활용해야만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설 입시 사이트 또는 뭐 사설 맡겨봤자 그건 추정된 석차입니다. 정확한 석차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내일 나오지는 않아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그죠? 며칠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부분 교육청에서 이번 주말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서 그죠? 실제로 수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오는 석차. 요걸로 주요 대학은 간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얘기한 것처럼 추가점 있습니다. 정말 내가 환산점 석차 정확히 내고 그 다음에 석차도 내고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다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2월에 실시되는 추가 모집 의예과 여기 써놨죠. 계명고신 작년에 5, 6, 7, 9, 10명, 11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9명입니다. 의예과 9명 진짜 제 경험입니다. 작년에 정말 제가 어떤 학생 열심히 상담했어요. 정말 의예과 쓰기에 아슬아슬한 학생이었는데 뭐 의예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걔가 원래는 이제 다른 고려대학의 일반학과를 다니다가 재수를 해서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인데 점수가 너무 빠듯하긴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도 아마 한 군데는 될 거라고 썼는데 안타깝게 불합격했어요. 가나다 다 떨어졌어요. 저도 좀 창피했죠. 어떻게 보면 창피했고 좀 부끄러웠지만 그 정말 절망하는 학생한테 학부모님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올해 추가 모집에 의예과 선발합니다. 추가 모집이 정말 있다고. 여기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여기에 다 썼어요. 의예과. 전부 다 썼는데 거의 다 붙었습니다. 정시에서는 떨어졌지만 추가 모집에서 여기 거의 다 지원해서 거의 다 붙었어요. 지금 그 학생 연세대 미래 원주죠. 연세대 다니고 있습니다. 더 좋은 데 갔어요. 더 좋은데 정시에 썼는 대학보다 더 좋게 갈 수 있는 길도 있고요. 치대도 뽑고 원광대 조선대 치대입니다. 3명 뽑았고요. 상치대 하니까 1명 뽑아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미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감다 정시에 최종 발표하는 게 21시까지만 발표고 더 이상 대학은 발표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학생에 따라 맨 마지막에 전화 받고 등록 포기하면 대학은 뽑을 수 없습니다. 결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요 대학도 결혼이 생기는데 그냥 이월시키는 거지. 어느 대학이든지 서울대도 정시에서 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의대 간다고 포기해버리면 한 명씩 결혼이 생겨요. 안 뽑아서 그랬어요. 예전에는 주요 대학들이 거의 안 뽑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부산대, 경북대, 울산대 당연히 뽑습니다. 울산대도 있죠. 부산대, 경북대도 지방대학 다 하니까 부산, 경북 하니까 지방대학 중에 추가 모집 안 하는 대학 없다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 수도권 대학도 동국대, 홍익대 이런 데 안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보면 동국대, 홍익대 수준부터도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근대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중경시 중에서도 어떤 대학이 추가 모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에 정말 안타깝게 불합격한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시 지원 전략을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떨어졌다면 추가 모집의 기회가 반드시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걸 모르고요. 그냥 뭐 재수학원 등록해서 그냥 다니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시도 역시 변 많습니다. 근데 경쟁률 정말 중요하고요. 애들 말로 빵꾸라 하죠. 빵꾸도 나고요. 폭발하는 학과 분명히 생겨요. 이거의 핵심은 경쟁률입니다. 실시간 경쟁률 잘 보셔야 되고요. 자연이공 계열은 올해 그런 일이 잘 안 생겨요. 하지만 인문은 편차가 점수 간격이 좀 줄어서 애들이 약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 잘 보시면 그런 학과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학별 환산점 무조건 환산점 내야 된다는 거. 그죠? 가중치 일일이 다 계산 못해요. 담임선생님한테 가시면 대학별 환산점 공짜로 다 알려주고요. 환산점 석차. 그죠? 물론 단위 학교뿐만 아니라 다음 주가 되면 교육청별로 점수 공개해서 정말 내가 실채점 기준으로 내가 몇 등인지 어느 대학이 유리한지 다 알려주시는 분이 담임선생님입니다. 영어 절대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또 1등급이 너무 많아서 점수 보기 국수하고 탐구는 별표 써서 차이가 많지 않아요. 국수인데 그래도 점수가 몇 점 차이 안 납니다. 상위권 학생, 주요 대학, 당연히 등수. 등수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특히 서울 지역은 자료들이 아무래도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가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올해는 프로그램이 그죠? 센 진학이 만들어져서 별도의 입시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원고 끝에도 많이 쓰는 얘기들입니다. 그죠? 입시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신뢰 높은 자료를 제공하실 분은 그 어떤 입시 전문가보다 담임선생님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우리 담임선생님이 환산점 정확히 산출해 주시고요. 실 데이터 기준으로 석차 제공해 주실 분이 담임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설 입시 사이트에서 석차 실 데이터 아닙니다. 이건 추정된 석차입니다. 근데 담임선생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석차는 우리 담임선생님이 제공해 준다고 믿고 상담하셔도 됩니다. 석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요. 어쨌든 이 강의를 보는 학생, 학부모님, 특히 학생들, 그죠? 꿈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온 학생일 겁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해오셨는데 지금부터 그때 보면 수능 6교시라고 우리가 표현도 해요. 지금부터 정말 내가 정확하게 정원과 경쟁률, 실시간 경쟁률, 나의 유불리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끝까지 수능 원서 접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게 헛되지 않게 또 최선을 다한 만큼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